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박구용.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를 찾아왔습니다. 광주의 남자 광남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남. 네, 광남. 박구용 교수님 모셨어요. 오늘 네. 기운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 그래요? 예. 기운 있는데 괜찮아요? 원래 이 서울에 올 때 잠을 못 자고 와서 그래요. 아, 평상시에 늦게 일어나는데 일찍 나서 오니까. 평소 수면 패턴이 밤에 네. 늦게 주무시죠? 그렇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네. 원래 그렇죠. 예, 밤을 새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예, 자고 오죠. 평소, 그런데 예. 빨리 일어났다. 아, 빨리 일어난다. 네. 최 장군은 엄청 원망하면서 올라오시겠어요. 아우, 내가 진짜 거기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다, 없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절대 안 오죠. 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항상 감사하죠. 영혼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네, 항상 감사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막바지 휴가철인데 어떻게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지금 막 휴가철입니까? 이제 우리가 7월 한 달은 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이제 8월 되면서 슬슬 날이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어디로 나가볼까? 산으로 들러 가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수님은 뭐 그런 거 전혀 안 다니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쭤봤어요. 아하, 휴가라는 개념이 있긴 할까 이분이? 예, 휴가 그러면 쉰다는 거잖아요. 쉬고 여유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제가 여유가 있어요. 평상시에 여유가 있다? 예,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휴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일상에서 탈출로 서의 휴가. 휴가. 예. 왜냐하면 늘 나는 탈출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탈출해야 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휴가나 여가를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어요. 그게 좋은 점이기도 약점이기도 한데 교수들의 특히 연구자들은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렇죠. 출퇴근이 없다 보니까 출근도 없지만 퇴근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게 없는 예.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휴가를 일상으로서의 탈출 이런 의미에서 휴가는 없죠. 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다만 네. 호기심이 작동할 수는 있죠. 아, 호기심. 네. 거기는 어떨까? 예, 어딘가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예, 어딘가 가보고 싶고 예. 또 거기 가면 또 누가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거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제 친한 친구가 여러분도 들으면 다 알만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외롭대. 갑자기요? 뜬금없이? 네, 뜬금없이 외롭대.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잠깐 친구하고 놀고 나머지는 각자 따로 노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 우리가 같이 접속을 하고 아침에. 예. 나머지는 각자 시간을 보내자. 예, 목적지는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럼 나하고 가자는 거예요. 예.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내 남자하고 왜 가요? 남자하고는 절대 여행을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당연히. 저는 거절을 잘해요. 그렇지. 왜 어렸을 때 이상하게 거절을 잘했어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 네, 거절이 쉬워요. 네. 내가 내키면은 하지만 안 내키면 그냥 바로 거절. 네. 뭐 이유 뭐 이런 거 달지도 않고. 네, 저는 가벼워요, 아주. 그러면은 부탁을 했어요, 누군가가? 네. 거절할 때 그냥 쿨하게. 네. 미안. 그러고 끝? 난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것 중에 아주 제가 오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독일 유학 시절이었는데 꽤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차가 없었어요. 예. 난 차가 있었고 내 차로 좀 같이 가달라는 거야. 근데 단 1초도 고민 안 하고 아니. 네가 알아서 가. 이유도 없었고. 차 빌려서 가. 그게 왜 나한테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또 누구한테 쉽게 부탁을 안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부탁하죠. 부탁하죠. 네. 네, 부탁합니다. 인생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네, 예. 그런 거죠. 네, 여름방학 맞아서 우리가 어린 왕자를 읽어보고 있는데 네. 꼼꼼하게 책 한 권을 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책 읽기인 독서와 세상 읽기인 여행을 동시에 했다고. 니체가 그런 말 쓰진 않았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하던데. 그 한스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요? 네, 한스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서양 철학사, 서양 지성사에서
이런 표현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쓰여진 것만을 텍스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텍스트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속에서 문헌용어를 통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을 텍스트로 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스 브루멘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한 말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약간 예를 들자면 도시를 우리가 텍스트로 삼을 수 있잖아요. 서울을. 제가 조만간 그걸 서울이란 도시를 텍스트로 삼아서 와서 강연을 할 생각인데 네. 지금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가 있잖아요. 거기서 강연도 할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 도시를 그렇죠. 도시를 텍스트로 삼으면 그걸 플라네르라고 하죠. 그런 철학자들이 많죠. 도시산책자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도 하나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고 도시 읽기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행도 읽기의 한 종류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세상 읽기일 수도 있고 세계 읽기. 세계를 읽어간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행도 그런 관점을 적용시켜 보면 여러 가지로 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텍스트 읽기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렇죠.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보고 어디까지 볼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단계를 니체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철학자는 여행을 할 때 어떤 팁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책 읽기에 있어서도 우리 박구용 교수는 이런저런 팁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여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린 왕자를 읽듯이 여행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소개하세요. 그 니체 얘기. 니체 얘기. 네, 그래서 니체는 여행을 스스로도 이제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5가지로. 네. 첫 번째는 여행을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 이게 첫 번째 구분.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을 보는 자. 세 번째, 세상을 관찰한 결과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자. 네 번째가 체험한 것을 자기 속에 가지고 살아가며 그곳을 지속적으로 지니는 자. 5번째, 관찰한 것을 체험하고 동화한 뒤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행위와 작품 속에서 기필코 되살려 나가야만 하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논문을 하나 보고 교수님한테 이거 드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해석이 안 된다. 네. 일반인의 언어로 해석해 주십시오. 일단 이 책에 그러니까 리퍼런스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인용한 건가?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책에 여행자와 그 등급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네. 여행자와 그 등급.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번역을 내가 몇 개 찾아봤는데 조금씩은 다 약간씩은 달라요. 약간 못마땅한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도 하면서 조금 제대로 독일어를 보고 내가 바꾼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행에 대해서 여행을 우리가 텍스트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첫 번째는 책을 보거나 어린 왕자를 보는데 어린 왕자를 보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그냥 읽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쳐봐요. 어디로 갈까요? 가고 싶은 여행지 어디예요? 저요? 예. 떠오르는 곳. 남미 가보고 싶어요. 남미? 남미 어디? 아르헨티나 이런 데. 아르헨티나 어디?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예. 소금 사막. 예? 소금 사막. 소금 사막? 좋아요. 소금 사막 어디? 소금 사막? 예. 소금 사막. 자, 여러분, 욕망은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추상적인 욕망은 자기를 지배하게 해요. 사실 막연한 욕망은 좋지 않아요. 내가 진짜 뭘 욕망하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행을 욕망하면 일단 어디로 여행할 것인지를 꿈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철학 얘기 더 해도 돼요? 하세요. 철학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돈 벌고 싶다 하잖아요. 예. 그럼 돈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이 수단이요. 수단이라고 말하죠. 대부분.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수단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뭐 좋은 차 살려고, 집 살려고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좋은 집, 좋은 차.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좋은 차, 어떤 차? 뭐 전기차. 전기차 중에 어떤 차? 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수단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 여행 가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세계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래요. 세계 여행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흥미로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그 목적과 수단의 전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단이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그 수단의 노예가 된 상태거든요. 너무 진지한가 지금? 네, 얘기가? 너무 진지해요. 여행 얘기하니까 너무 진지한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 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나쁜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 가고 싶어. 스트라스부르. 독일의 어떤 한 도시인가 봐요. 아니 프랑스예요. 프랑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프랑스. 독일 발음 같이 들리지? 예, 원래 알사스 로렌지버 지역에 있는 그 알사스 로렌지버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여행을 가고 싶어. 거기에는 꼴마가 있어. 꼴마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요.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을 통해 따라갔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뭐만 봐요? 그냥 거기 풍경만 보다 오겠죠?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고만 오는 거예요. 아, 그치. 뭐 투어 가이드에 의해서 아니지. 내가 구경하고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날 구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행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거기 독일 유학에는 사우나가 남녀 공용이 있어요. 알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남녀 공용을 해요 그냥. 그럼 가보셨어요? 가봤죠. 사우나 안 가신다면서요? 네. 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목욕탕이 아니에요. 그냥 사우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해를 해보다는데 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벗고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해드리면 독일은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같은 데 가면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운동 끝나고. 네. 샤워를 하면 내가 사우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사우나 가면 그냥 이런 방에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벗고? 네. 다 벗고 수건 하나씩 들고 남녀가 동일하게.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흥미롭잖아요. 흥미롭다고 막 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매우 흥미롭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여기 왜 왔을까?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무슨 눈으로 우리를 볼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는 흥미는 사실은 내가 관찰자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아무 생각 없는 흥미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잘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당신은 여행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른 여행자들의 대상이 된다.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 니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니체가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어디를 여행하는데 여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행 당하는 자로 온다.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첫 번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행을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관찰자로 갔지만 내가 대상화가 돼서 그렇죠. 오는 거밖에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안 된다. 네. 근데 이거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가겠는데 어린 왕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수렴하자. 텍스트 읽기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읽는 거나 네. 같은 걸로 귀결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같은 걸 귀결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딱 짧게 설명할게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사람은 뭐냐?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건 관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온단 말이에요. 가서. 사실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은 방향에 설명할 수 있어요. 책을 봐도 책을 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약간 이건 나 좀 찔리긴 한데 네. 제가 한때 어떤 여행만 빠져 있었던 적이 있냐면 어떤 나라를 가든지 내가 너무 궁금한 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막 했었어요. 아하, 그렇죠. 어떤 나라를 가든지 네, 그렇지. 내가 설정한 그 사람을 만나 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인터뷰를 그래서 해. 자기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그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을 나눌 때 똑같아요. 매번 바꾸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때는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네. 궁금증이 여행은 생겨서.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여행의 단계를 보면 낮은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관찰을 한 걸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처음에 관광 수준이죠. 아까 첫 단계는. 첫 단계. 그러니까 네.
자기가 보러 가지만 사실은 보여지고 오는 거. 네. 그런 건 관광의 단계에서 막 여행의 단계로 가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관찰하고 오는 거예요. 관찰만 하는 단계를 막 벗어나면 이제 체험형 여행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체험형은 자기도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체험하는 삶 속으로, 거예요. 삶 그렇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체험을 직접 하는 그렇죠. 거고 그것을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화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체험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타자를 만나서 타인을 만나서 다른 것을 만나서 이질적인 것을 만나서 내 것을 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을 자기화.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여행이다.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한 번씩 하고 오면 그렇게 타자를 흡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예. 성장해 있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여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그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네, 봐도 그렇죠. 어우. 그렇잖아요. 네. 아, 그 음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딱 보고 나면 그렇죠.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악이죠. 예. 그 안에 대사가 음악이죠. 네, 마치 현악 사중주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 네. 그런 여행을 해보시라. 요새는 그런 여행을 참 근데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 네.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 이야기를 좀 길게 네. 나눠봤습니다. 어린 여행 왕자기 가실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해야 좋겠어요. 되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 박고영 교수님의 여행 스타일은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다 매번 다르죠. 사실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여섯 번째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뭐 사실 허세남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러니까 등급이 있다는 말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애를 따진단 말이 아니에요. 뭐가 높고 낮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그 꼴라주 하듯이 보면 돼요. 예. 예. 꼴라주. 예, 물론 니체는 그걸 등급이라고 말했어요. 예. 어려운 말 나왔고요. 결국 이분은 꼴라주는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다차원적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예. 거절을 잘하는 남자고 남자랑은 여행을 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 이야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예. 할 말은 항상 많죠. 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네. 진행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은 언어 없이 불가능하다. 이게 구조주의 탄생이고 20세기 사상의 근간이다. 네. 언어가 다르다는 건 결국 세계가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언어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실개천을 이해해야 되고 구멍을 연결시켜야 한다. 어린 그렇죠. 왕자가 주인공과 관계 맺게 하는 게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소극성으로 떠나는 여행. 결국에는 극단으로 몰고 가는 어떤 이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를 해체시켜 보는 거. 사실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어렵죠, 당연히. 굉장히 매 순간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 플러스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네.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는 것. 하나의 소극성에 살고 있는 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지배받고 싶은 사람은 없고 그렇죠. 추앙받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 술에 중독되거나 동일한 일을 반복하거나 하는 소극성 하나하나에 생텍쥐베리는 욕망 체계를 해체해서 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치를 한 끝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라. 그렇죠. 그걸 오늘 알려드리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미루면 진짜 청취자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무엇일까 교수님 뭐예요? 밝혀주세요. 욕망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욕망의 수를 늘리는 거. 절대로 어떤 욕망을 줄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추앙받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 뭔가 중독되는 거, 동일한 걸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없다. 인간은 그런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하고 같이 섞여 살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그런 혹시 사람? 있다면. 없어요. 어디 있다면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내가 열반에 일어났다든가 뭔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들어선 사람들을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를 늘려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 편향성을 줄여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저게 돼야 되고 저게 안 네. 되면 이거 해야 되고라는 그렇죠. 그 가지수를 늘려라 차라리. 욕망이 다양하지 않으면 한두 가지 욕망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 소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 방법 중에 뭐냐? 가장 예를 들어 볼게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설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책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또 극적으로 교차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통해 소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운동도 다양하게 하고 운동.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것은 비생산적인 일에 많이 해보는 거예요. 욕망 갖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거. 비생산적인 욕망.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산에 반대되는 것도 아닌. 비생산적인 그렇죠. 거. 비생산적인. 우리가 옛날 공부했잖아요. 비생산적인 것.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좋잖아요. 네. 노래를 부르는데 관심을 간다든가. 예. 저처럼 테니스 치는데 관심을 간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간다든가. 제가 프로그램에서 종종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노래도 부르다 좋죠. 사람들이 막 그만 부르라고 하는데. 예. 아니 근데 사람들한테 다양한 욕망, 즉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정치자들도 다양한 욕망을 갖게 되거든요. 아, 나도 저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래서 소설을 읽으라는 거예요. 방송 듣는 것도 그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다양한 욕망을 자극하는 방송이 있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욕망을 가지고 오락가는 욕망 있잖아요. 그 방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은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 프로그램 봐봐요. 막 주식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욕망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소유밖에 더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소유 이외에 다른 욕망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우리 밖에 PD들이 최장군을 놀리는 욕망이 막 그래서 생겨나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듣는 분들이 간단히 판단하면 돼요. 내가 이 욕망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욕망이 생겼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건강한 거. 노래도 한번 불러볼까? 최장군처럼 안 부르고 더 잘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철학? 박구영 교수만 하는 건가? 나는 왜 못해? 그림 왜 못 그려? 나 소설책 왜 못 읽어? 어린 왕자 다시 읽어볼까? 어린 왕자 다시 읽어볼까 하는 욕망이 생기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너무 심각하네. 예. 그러니까 조만간 내가 최장군이 좀 아파야지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니, 보니까. 조만간 내가 우리 박군 교수님을 뛰어넘어서 내가 철학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좋죠. 그거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욕망이. 아니, 종종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최장군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지금부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해볼게. 제자리를 노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제가 그러면은 한번 오늘 준비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갑자기 어린 왕자가 마치 심각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관목을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사실이고 말고. 그럼 참 잘 됐어요. 양이 작은 관목을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왕자는 또 물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를 한떼거리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이 어린 왕자를 웃게 만들었다.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겠네요. 그러나 그는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조그만 나무지요?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양에게 왜 바오밥 나무를 먹이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어린 왕자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가. 예, 사람들이 저를 관심을 잘 안 갖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상식을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다? 왜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 양과 바오밥 나무. 좀 있으면 바오밥 나무가 뭔가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우리한테 꺼끌꺼끌하다. 네, 꺼끌꺼끌하죠. 그리고 꺼끌꺼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책 읽을 때? 왜 꺼끌꺼끌하지? 해소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같아요. 무시하고 넘어가요. 꺼끌꺼끌하면. 그러면 독서법으로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화가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자기화. 일적인 것. 꺼끌꺼끌한 것을 자기화할 때까지 사유해야 돼요. 이게 이제 독서법에 그래서 어려운 거다. 여기서 잠깐 저는 이 책 전체 중에 한 대목인데 제일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겠네.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겠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상상을 뭐랄까? 어떻게 코끼리를 포개 놓는다. 너무 표현이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코끼리를 샌드위치에 놓는다. 네.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코끼리를 네. 샌드위치에 놓는다. 지난번에 여기 샌드위치를 생각했군요. 뭐 그 정도 코끼리를 샌드위치에 놓는다. 저는 이게 아주 쉬운 말로 해보면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바꾼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그게 뭐죠?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네. 바꿔놓는다. 굉장히 무슨 세계예요, 그게?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요. 머리 안 써요. 머리를 안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로 바꾸는 게 뭐죠? 글쎄, 상상의 세계를 손에 잡히게 만든다? 3차원이라는 건 뭐죠? 공간인 세계잖아요. 그렇죠. 공간의 세계를 평면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공간의 세계를 평면으로 네. 만든다. 네. 그림으로 만든다. 그렇지, 그림이죠. 화가잖아. 이 모든 지금 아련한 게 핵심 주제가 뭐예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그림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이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화가가 너무 되고 싶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림 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3차원 세계, 2차원 생기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예. 매력적인 만큼 위험하겠지.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냐면 응축되잖아요. 그렇죠. 압축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면에서는 매력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만 뭐가 있어요? 평평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위험하다. 예.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말 생각해 볼게요. 어렸을 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와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그게 포개버린다. 평면화시켜봐요. 그렇지.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슬픈 추억도 아픈 추억도 포개지지 않게 해야 된다. 예? 그걸 차원을 없애버리는 순간, 한 차원을 없애버리는 순간 내 삶이 너무 평온할 수도 있지만 밋밋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미술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뭘 알아야 되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바꿨는데 밋밋해지고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응축도가 더 압축된 응축이 있을 때, 그래서 힘이 네. 결집되어 있는 느낌이 있을 때 그걸 훌륭한 예술 작품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만 이 포개진 2차원에서 아주 깊은 3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 뭐 하나 추천해 주실 수는 있어요? 찾아보게. 지금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참고하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로 제가 김호석 작가를 지금 추천하고 싶어요. 김호석 작가. 예. 수묵화? 예. 어떤 작품? 김호석 작가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예요. 그런데 보통 교과서에도 많이 그림이 실렸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김호석 작가 들어가 보시면 아주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특히 인물화들은 보면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분은 눈빛에 굉장히 네, 초점을 네, 많이 그렇죠. 두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재단군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김호석 네. 작가의 작품을 좀 찾아보시면 지금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이 네, 또는 캐치를 뭐 하실 수 있지 또 않을까. 두 분 더 소개할게요. 이왕 소개하는 김에. 그러면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재영 작가가 있습니다. 황재형. 예, 황재형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 그림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는가. 힘이거든요, 힘.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3차원을 2차원으로 압축해서 응축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한 분이 이제 강원도에 계시는 황재영. 강원도의 힘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예. 강요배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강효배, 요배, 강요배. 강요배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예. 강요배 동백꽃이다. 예. 그래요.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이 좀 우리가 멀티버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네. 어린 왕자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네. 또 미술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차 지점을 많이 만드는 건 좋으니까요. 예. 그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어른의 생각에는. 네. 어른의 생각으로는 먹을 수 없는 건데 코끼리는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코끼리가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코끼리가 너무 커서 지금 뭔가 이 이야기에 불균형이 있으니까 어른들 이야기를 균열을 내고 싶어요. 예. 사고에 균열이 있어야 다른 것이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 포개두자는 거지. 그래서 코끼리를 포개 코끼리 포개. 놓아야겠다. 네, 따로 가로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 다시 보면 바오밥 나무를 왜? 바오밥 나무가 항상 큰 것만 아니지 않는가? 그럼 어릴 때 바오밥 나무를 먹으면 되지?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게 어린 왕자의 중요한 문제였을까? 이게 이 텍스트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규결이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은지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마무리를 하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바오밥 나무를 왜 그렇죠. 양에게 그렇죠. 먹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바오밥 나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까지도 내주시고 네. 있어요. 우리 박보영 교수님이. 자, 어린 왕자로 철학하기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는 시도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 있는데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그러면 어린 왕자로 우리가 철학하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